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지금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어떤 일을 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계속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게 그 30만 명을 넘어서서 지금 비밀 문서에 100만 명 동원하는 이 푸틴의 서명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주장까지 나왔고, 아주 나이가 많은 60대까지 지금 징병 통지서가 왔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이 전과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제는 제가 400명 사살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550명입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죠. 전차 18대 격파, 장갑차 20대 격파, 차량 29대 격파인데 이게 우리 한국군 편제로 따지면 한 개 기계화대대 이상의 정말 무지막지한 전차와 장갑차가 사라졌습니다. 전차 2개 중대 분량, 장갑차 2개 중대 분량이죠. 그리고 병력도 우리 한국군 기준으로 대대급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14문 격파, 야포 이거 1개 포병대대 사라진 거죠. 다련장 로켓 8문 격파, 이것도 다련장 로켓 1개 대대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전투기 1대 격추, 그리고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9대 격추 등의 아주 많은 전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병력과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은 지금 리만에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고립된 그 러시아군 7,000명 있죠. 그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해서 정말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항복하고 싶은데 독전대 때문에 항복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쓰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야포, 다련장 로켓 이 포병들 많죠. 이거는 바흐무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에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대충 아무데나 지금 포를 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저기 있다.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군이 있다고 판단된 이 지역에다 포를 쏘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얻어 걸려라 해가지고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자, 그러면은 거기 우크라이나군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포를 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포를 쏘는 걸 알게 되면 러시아군 포병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대포병 사격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눈 감고 아무 데나 총질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 눈 감고 총질하는 걸 다 알고 거기다가 그냥 대포병 사격 퍼부어버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야포 그리고 다련장 로켓이 각각 1개 대대 분량이 지금 사라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군대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전쟁도 아닌 겁니다.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 보겠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이 국제 질서 파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엔 체제에서 이들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축출하는 또 유엔 구조를 바꾸는 이 작업에 진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러시아가 잘못된 선택으로 너무나 큰 후과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전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내륙 지역이죠. 전선과 관계없는 훨씬 내륙 지역에다가 미사일로 지금 아무데나 때리고 있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와 여성 등 이런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거 정말 조목조목 다 기록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동부 지역에 있는 200개 이상의 기업을 서부 지역으로 이전해서 가동하고 있다. 동부 지역은 전선 가까우니까 포격 또 미사일 폭격 이런 거 들어오니까 이제 서부 지역으로 옮겨서 계속 이 공업 생산량은 유지하겠다. 왜? 장기전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석방된 포로들 있죠. 215명 아조우 연대. 그 사람들 보니까 심각한 고문 흔적이 있더라. 이 제네바 협정에 포로들 고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고문을 심각하게 했더라 라는 증언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펜 하나가
즉 메드베주크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아웃시키고 괴뢰 정부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푸틴의 친구 메드베추크, 그 사람 하나하고 군인 215명하고 교환했죠. 자,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 메드베추크가 아니고 군인 215명하고 이렇게 1대1로 교환을 했지. 그 사람 하나하고 1대 215로 우리는 교환 안 한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군인 니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메드베추크 하나하고 215명하고 바꿀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니들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똑같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이번 이 동원령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한 꼴이다. 무슨 뭐 5,900명 죽었다. 다 거짓말이죠. 수만 명, 보시다시피 56,060명이 지금 죽었고 그것보다 3배, 4배로 많은 부상자, 중상자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0만 명을 동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뭐하러 동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인정한 꼴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멘트가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내무장관이 러시아의 탈영자 그리고 도피자들이 독일로 오면 망명자로서 수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탈영병들 더욱더 많이 탈영해서 독일로 가자. 독일 시민 되면 러시아 시민보다 훨씬 좋겠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탈출 또 탈영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서 받아준대. 소문 퍼져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독일 내무장관이 핵폭탄급 거의 뭐 핵폭탄급의 이런 멘트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지움 부시장이 이지움을 탈환하고 다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이 러시아군이 물러난 이 도시 우리 이지움이 완전히 지구 종말을 만든 듯한 폐허가 되어 있다. 이 도시 재건을 위해서 도대체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참담하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문 받은 끝에 집단 매장해놓은 이런 매장지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한 장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독립언론,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출신인데 외국으로 망명가 있는 언론들이죠. 여기에서 푸틴이 100만 명 동원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일부에서 불법 독립투표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돈바스 지역 그리고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주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는 이 독립 주민투표 한다고 했죠. 그거 지금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내일쯤 되면 어딘가에서 투표소에서 폭파가 일어났다, 이런 그 사보타주가 일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CNN은 푸틴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자가 소규모 제대를 직접 지휘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지휘 자꾸 하는데 푸틴 지휘가 안 내려오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또 푸틴이 지휘하는 게 제대로 된 지휘겠습니까? KGB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택시 운전했고 행정요원이었고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휘 기능이 마비되어서 지금 이 꼴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부분 동원령은 최소 3단계로 진행되는 전체 동원 프로그램의 시작에 불과하며 중장년층은 물론 여성까지 무차별 징집한다는 소문이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며 러시아가 극도의 혼란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올가을 정기 징병 기간 동안 최소 12만 명의 병력을 징집할 것이며 여기에는 여성도 포함될 것이라고 러시아 총참모부 동원국장 블라디미르 차멜란스키 해군 소장이 현지 시각 9월 22일 밝혔습니다. 차멜란스키 소장은 특별 군사작전이 시행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징집 규모는 군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한다 라면서도 징집 대상은 35세 미만의 하급 병사, 50세 미만의 유관급 장교, 55세 미만의 영관급 장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여성도 일부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징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며 여성 징집 가능성도 거론했는데요.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는 현지 시각 9월 22일 보도에서 푸틴이 서명한 동원령 기밀 문서에는 100만 명을 동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러시아 당국이 발표한 부분 동원령에는 의무 징집병 신분으로 군 복무를 마친 20, 30대 남성 30만 명만 동원 대상으로 발표되었지만 러시아가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사실상의 전시 체제를 준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40대와 50대, 심지어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소집 통지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권 유력 인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바벨 치코프 변호사는 9월 23일 러시아 독립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각지에서 40대부터 60대까지 비교적 고령인 남성들에게 소집 통지서가 날아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폭로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가능한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을 전선이나 군수 공장으로 보내겠다는 크렘린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만 동원설이 러시아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는 러시아인들의 합법, 불법 입국 폭증이 보고되며 그야말로 대혼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이러다가 정말 나라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30만 명 부분 동원령 내렸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기밀 문서에는 100만 명, 단계적으로 해서 100만 명까지 가는 그 문서에 사인을 한 것이 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뭐 사실관계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뭐 이런 폭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전적으로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허투루 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세 미만의 병사, 하급 병사죠. 그리고 50세 미만의 유관급 장교, 아마 계급 정년되어서 유관급으로는 50세까지 복무하나 보죠. 그리고 연관급으로는 55세, 우리나라하고 조금 더 비슷하거나 약간 좀 다른 그런 이 나이 구조인데, 자 그래서 맥시멈 55세까지의 연관급 장교, 지금 이 군대를 동원하면 그런 연관급 장교 필요하죠. 연대장도 필요하고 또 대대장도 필요하고, 그러면 50세 이상의 연대장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징병 통지서가 갔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들 동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30세 정도의 그런 이 30만 명 그랬는데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고, 또 자기는 군인이 아닌데 징병 징집이 들어오는 통지서가 들어왔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방산업체에 근무했던, 군수공장에 근무했던 이런 그 오비들, 그 퇴직자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 다시 와서 군수공장, 방산업체 24시간 돌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집되는 사람이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이 100만 명, 단계적 100만 명 징집설이 사실이라면 푸틴은 정말 자기 무덤을 너무 깊게 파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건 좀 추적해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국가 전망의 위기에 내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전략 로켓군 주요 부대와 인사들에 대한 밀착 마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전략 로켓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바딤 스키비스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현지 시각 9월 22일 밝혔습니다. 스키비스키 국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 라며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 핵무기 사용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키비스키 국장은 러시아가 남부전선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그 여파는 흑해 전역에 미치게 될 것이며 폴란드와 튀르키예,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라며 올겨울과 내년 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선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우크라이나가 라스푸티차를 전후해 엄청난 대군으로 전선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러시아 일선 지휘관들의 우려에서 시작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병력과 무기 모든 면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술 핵무기 사용밖에 없다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 버튼을 누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러 워싱턴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전략 로켓군 사령관인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상장을 비롯한 전술 핵탄두를 관리하는 부대인 전략 로켓군 예하 제27 근위 로켓군과 제33 근위 로켓군 주요 부대와 인사들을 밀착 마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을 결정할 경우 이스칸데르, 칼리브르, KH-102 이상 세 가지 투발 수단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데일리 메일은 현지 시각 9월 22일 관련 기사를 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을 결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넓고 노후한 지휘 통제 시스템과 핵 탄두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는 조롱성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크렘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토플램, ICBM 사진을 내보냈지만 이런 건 아니고 전술핵 무기 쓴다. 이스칸데르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이런 데다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거 우리 핵 맞으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고 튀르키예,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까지 전부 방사능 낙천 뒤집었을 거야. 그래서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야. 방금 언급한 그런 나라들 전부 나토죠. 그래서 나토 니들 나서라 라는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이 관련해서 영국 데일리 메일은 러시아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롱하냐. 지들이 쏜다고 쐈는데 그게 터질지 안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미국 같은 경우에 핵무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일정 부분의 핵무기를 오버홀, 그러니까 창정비하는 그 예산을 씁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냥 이 탄두를 새 것처럼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오버홀 이 정비 예산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보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바로 그 정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핵무기는 핵탄두 숫자는 미국보다 더 많은데 정비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수십 년 된 거 그거 터질지 안 터질지 지들도 모른다 라고 초롱을 했습니다. 쏘긴 쐈는데 안 터지면 러시아 참 개면적기도 하겠는데요. 그래도 안 터지면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가 실제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절대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왜 핵무기를 쓴다고 하냐. 라스푸티차 우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11월 초에 라스푸티차 끝납니다. 그러면은 땅이 얼게 되죠. 그때 우크라이나가 다음 라스푸티차인 3월 오기 전에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간 대공세를 펼쳐서 이 지금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겠다. 왜? 그때가 또 지나면 다시 또 4월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계속 징집하고 또 방산 이 군수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해서 무기를 새로 만들고 병력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대회전이 붙으면 그때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라스푸티차 딱 지나고 11월 중순부터 대공세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못 막는다. 그럼 버티려면 핵무기밖에 더 있냐? 이제 이게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것이다. 라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4개 주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는 투표를 시작했죠. 당연히 부정선거를 통해서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간다고 다수결로 나왔네? 라고 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공격해? 그럼 니들 우리 러시아의 본토를 때린 거야. 그래 핵무기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안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미국과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정말 대단한 전공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비무장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여차하면 원전을 끌어안고 자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러시아 현장 지휘관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주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에 침투해 인증 영상을 촬영하고 나왔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에노호다르라는 간판이 있는 지역에서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이 러시아군 장악지역인 에노호다르 원전에 침투해 정찰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들이 원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 러시아군은 침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어 뚜렷하게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신형 방탄 헬멧과 야시경, 방탄조끼와 AK 계열이 아닌 AR 계열의 서방제 개인 화기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들이 과거 우크라이나 정보국 직할이었던 우크라이나 스페츠나츠를 전신으로 지난 2016년 개편된 일명 제140 특수작전센터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대는 미국과 영국에서 고강도 특수전 교육을 이수한 엘리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돈바스 내전에서 그 뛰어난 전투 능력을 입증해 지난 2019년 나토 신속 대원군의 공식 비회원국 파트너 그룹에 포함되며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에노호다르 침투 영상 공개는 크렘린이 명령하면 자포리자 원전을 끌어안고 자폭하는 최악의 임무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러시아군 현지 주둔부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자포리자 원전에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군, 어느 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기 전에 농성을 풀고 원전에서 철수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노호다르라는 이 도로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서서 이 동영상 보면 아주 이제 조곤조곤한 소리로 지금 이 개들이 막 짖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개들은 사람보다 귀가 좋으니까 뭔가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니까 개가 짖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아주 에노호다르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자기는 에노호다르 왔다 이거죠. 그리고 원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정찰 다 하고 어떤 부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그걸 정찰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러시아군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뭐냐? 니들 쥐도 새도 모르게 목 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에노호다르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포격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직접 특수부대가 와서 잘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뭐 원전 끌어안고 자폭할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러시아군 연대장이 그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140 특수작전센터가 맞다면 이들은 미국에서 연수하고 영국 SAS 부대에 들어가서 특수전 훈련받고 그렇게 온 대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전투력 그리고 엄청난 높은 수준의 장비를 바탕으로 전투를 하죠. 그래서 아주 능력이 좋은 그런 특수부대원들로 보이는데 정말 여의치 않다면 진짜 이 핵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특수작전 정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특수작전 할 수도 있다. 또 필요하다면 해야 하기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뭐 대단합니다. 야, 우리나라도 지금 뭐 크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특수부대들도 미국 현지에 가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부대원들 꽤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특수전 교육받고 와서 정말 우리 특수부대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합니다. 삼수작전 부대 전 정권이 없앴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죠. 또 그 능력 다시 회복해야 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